안녕하세요. 안진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사안 처리 절차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근무할 때, 또 지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번째 절차는 당연히 학교폭력 신고겠죠. 그러면 신고 이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줄여서 학폭위에 참석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결정까지 여러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각 진행 단계마다 학폭위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만약 학부모님들이 이런 절차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학폭위에서 결론이 다르게 나왔을 텐데, 그만큼 각 단계별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어떤 중요한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즉시분리 절차입니다. 신고가 되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학생과의 즉시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분리가 뭐냐면,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고 즉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같은 반이라면 가해 학생을 교실이 아닌 곳, 예를 들면 상담실이나 빈 교실 같은 곳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반이라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급식 시간이나 화장실 동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즉시분리 절차는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계속하는 건 아니고,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매뉴얼상 최대 7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조치 절차입니다. 이것도 즉시분리와 마찬가지로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학교에서 내리는 조치인데요. 긴급조치의 종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는 의무적으로 내려야 하고요. 나머지 5개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심지어 학급 교체까지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의무는 아니고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출석정지를 며칠 동안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법에서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미인정 결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폭위 조치 결정 시까지 긴급 조치로 출석 정지를 내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제 긴급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학교에서는 학폭위에 사안을 바로 넘기느냐?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폭위에 사안을 넘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라는 제도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었고, 보복행위로 인한 학교 폭력이 아닌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폭위를 여는 대신에 학교에서 당사자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안이 경미하고 진실된 사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가해 학생으로서는 굳이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 학생 측에서 자체 해결을 거부한다면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학폭위가 열리게 된 경우, 그럼 학폭위는 어디에서 열릴까요? 바로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게 됩니다. 2020년 2월까지는 학교에서 열렸는데요.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실무적으로 보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전에 학폭위에 참석하라는 참석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걸 받아보시면 참석 안내문 안에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 개요가 적혀져 있습니다. 참석 안내문에 적혀 있는 사안 개요를 보면 학생이 어떤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는지, 또 학폭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안 개요를 보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 질문이 좀 추려지는데요. 이렇게 사안 개요를 보고
예상 질문을 추리는 방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석 안내문까지 받아보셨으면 학폭위에 참석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학폭위는 보통 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회의실에서 개최가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교육지원청 이외의 장소에 공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장소를 잘 보고 가셔야겠죠. 보통 참석은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혼자 참석하기도 하고 학생에게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만 참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면 변호사도 함께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 참석하면 심의위원들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하라고 합니다. 최후 진술 잘 준비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학폭위에서 모든 참석 대상자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위원들이 모여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폭위가 끝이 나면 실무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조치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이행하는 학생도 있고 이 결정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불복 절차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물론 불복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이행하는 부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는 학폭위가 다시 열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여러 단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의 절차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폭위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